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일본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좀 딱딱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좀 약간 공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선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우센세는 사설을 되게 좋아해요. 사설, 일본 이제 신문에 나오는 사설인데, 일본 신문도 총 이제 5가지, 5대 신문이라고 말이 불리는 5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이것도 신문별 성향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 5대 신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신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신문 많이 보시고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아사히 신문 됐어요. 아사히 신문을 선생님이 주로 자주 봅니다. 그 중에서도 뭘 좋아하냐면 사설이 있어요. 샤세츠라고 해요, 사설은. 그래서 사설을 이렇게 보기를 하는데, 그 사설을 여러분들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선 이제 제가 JLPT N1 이제 만점을 두둥 180점 중에 만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잠깐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면, 만점을 받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만점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만점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선 꾸준히 저는 이제 뭐 이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공부는 이제 계속 꾸준히 했고, 제가 이제 어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학 공부를 계속 많이, 한자든 뭐 다른 새로운 단어든 신문을 많이 봤는데, 사설을 저는 한 2년 넘게인가요? 2년 넘게 그 사설을 프린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 정도가 돼요.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하면 딱 한 페이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설을 제가 2년 넘게를 매일같이 봤습니다. 봤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럼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좀 해석하고 문장도 해석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다면, 나중에는 뭐 사설 하나 읽는데 그냥 한국말 읽듯이 쭉 읽어 나가는 거니까 한 페이지 금방 있잖아요. 그죠? 한 10분이면 금방 끝나는 뭐 이런. 처음에는 사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자를 제일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자 읽기, 또 읽는 방법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면 한자를 깜지처럼 계속 쓰는 거야. 너무 열심히 쓰니까 막 손가락도 아프고, 뭐 이제는 뭐 힘들어하고 한자 때문에 때려쳐요, 뭐 이런, 때려치겠습니다, 막 이런 학생들도 속출하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회화만 할 거면 상관없는데, 어학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실력을 늘리고 싶다, 뉴스도 보고 싶고 다양한 말을 구사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어학은 한자, 일본어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작정 외우면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설, 이런 독해죠, 사실 한마디 말하면. 근데 이제 독해를 공부하려고 독해책을 사면 또 공부같이 느껴지니까 싫어. 그래서 사설을 매일 프린트를 했어요, 일부러. 그냥 컴퓨터로 보면 또 그거 내 거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프린트를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찾아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두께가, 이게 본집에 있네. 남양주에 있어. 이거를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튼 한 달이면 30장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1년 단위로 한 파일에다가 이게 모아놨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몇 장인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1년에 몇 장이야? 그거를 2년 넘게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프린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어학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고로 이제 어학을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거 좋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언을 저한테 구하면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단어, 한자, 어학, 이렇게 시험을 조금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독해용으로 이제 사설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씩만 아침마다 한 페이지, 요것만 해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저절로 습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냥 모두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센세이의 한자 공부, 독해 공부, 아무튼 갑자기 제 공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또 장황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것은 뭐냐면 일본 뉴스를 짤막하게 함께 들어보고 그 뉴스의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일본 뉴스도 이제 매일 듣고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뉴스 안에 아주 알찬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JLPT N2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N2 수업, N2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뽀뽀가 또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뉴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볼 건지 그 뉴스 조그만 짤이에요. 우리 한 36초 정도 되거든요. 요걸 함께 보시고 나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インフルエンザの先週1週間の患者数が過去最多を更新し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先月27日までの1週間に全国で報告されたインフルエンザの患者数は1医療機関あたり 57.09 人で、現在の方法で調査が始まった1999年以降最も多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厚労省は感染を防ぐためマスクと手洗いを徹底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ます。 자,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자, 보셨으면 자, 우리 함께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본어만 듣고서 이제 뉴스를 바로 이해하는 거는 사실 조금 고난이도죠. 고난이도인데 이 내용 안에 단어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루엔자의 先週1週間の患者数が過去最多を更新し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라는 문장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인플루엔자의 先週1週間の患者数が過去最多を更新し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인플루엔자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왜 이걸 꽂은지 알겠죠? 왜 이걸 선택한지 알겠죠? 인플루엔자는 뭐냐면 이제 독감이에요, 독감. 근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일본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특이해. 일본의 독감이 지금 너무 유행해서 뭐 나이 드신 이제 토시열이라고 하죠. 어르신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무튼 되게 독감이 너무 유행해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게 타미플루를 먹나요? 저도 지금 저번에 독감을 타미플루를 먹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지금 일본에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타미플루 먹었는데 성인은 좀 괜찮아. 저처럼 성인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미만 아무튼 어린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그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애도 있었고 그리고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려는 애가 있었고 아무튼 이상 증세를 많이 보여서 이게 지금 뉴스에 속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일본이 지금 떠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이제 독감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先週1週間の라고 했어요. 지난주 일주일간의 칸자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칸자가 뭐냐면 환자라는 뜻이에요. 환자. 이건 상당히 독특해서 여러분들 예외 읽기거든요. 원래 놈자자는 샤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칸자라고 읽어서 이제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환자라는 뜻입니다. 자, 환자인데 여러분들 환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뷰닝이라고 해요. 뷰닝. 병이 있는 사람? 아무튼 직역하면 뷰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자스가 스라고 읽어요. 여기서 여기 수를 나타내는 요 한자의 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음독으로 읽을 때 수라고 읽지만 훈독은 이제 카즈라고도 읽어요. 카즈라고 읽을 때는 이제 단독으로 칸자노 카즈 이렇게 해서 했을 땐 단독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칸자스가 카코 사이타오 코신시타 고토가 와카리마시다 라고 했어요. 카코 짧게 가야 됩니다. 과거요. 과거 사이타 타도 짧습니다. 최다를 코신시타 고토가 와카리마시다 라고 했어요. 코신이 뭐예요? 우리 여기서 갱신입니다. 갱신인데 여기서 갱신할 때 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코라는 단어도 있어요. 행코는 뭐죠? 여기서 코는 어떤 뜻이에요? 같은 한자지만 변경이라고 해서 경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읽힐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신시타 고토가 와카리마시다. 그냥 무슨 뜻이에요? 독감의 지난주 1주간 환자 수가
과거 최다를 갱신했습니다 라는 거죠. 갱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직역하면 아무튼 갱신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좀 길어요. 길어서 이제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코세 로도션이 요리마스도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후생 노동성이에요. 직역하면.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을 무슨 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나요? 자, 그런데 일본은 성을 써요. 성. 근데 해석은 이제 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후생 노동성? 그건 좀 생소하죠.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보건복지부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세 로도쇼니 요리마스도 하면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요리마스도니 요리마스도 의하면 생계주 27日までの1週間に全国で報告されたインフルエンザの患者数は라고 되어 있어요. 생계입니다. 지난달 27일, 27日. 여러분들 이렇게 요일 읽는 것도 상당히 약하죠. 기초에서 배운 거를 많이 써먹지. 우리가 일본 현지에서 써먹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7日라고 읽는다라는 거. 29일은 참고로 29日입니다. Q가 아니에요. 쿠니치. 기억합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일주일간의 전국에서 보고된 호국 사례다. 보고된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 수는 이치 의료기관 아타리. 자, 요거 기억합니다. 이치 의료기관 아타리. 자, 하나의 의료기관 아타리가 뭐냐면 모모당이란 뜻이에요. 모모당. 그래서 하나의 의료기관당 57.009人대 라고 했어요. 57.09명으로 現在の方法で調査が始まった1999年以降最も多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현재 방법으로 조사가 시작된 어떻게? 1999년. 여러분 다 읽을 수 있겠어요? 1999년. 청해. 초가이 또는 키키토리라고 하죠. 이렇게 청해할 때는 숫자든 날짜든 이런 것들은 바로 들려서 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이런 거 주의합니다. 1999년 이후 모토모 기억합니다. 모토모는 무슨 뜻이냐? 이찌방이랑 같은 뜻이에요. 가장, 제일이란 뜻인데 이런 뉴스에서는 이찌방은 이제 회화체니까 모토모를 많이 씁니다.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도. 그래서 가장 많았던 오가타 코토가 와카리마시다. 코토는 사실, 이유, 경우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뭘까요? 오가타 사실. 여기서 사실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갈까요? 자, 이번에는 코로쇼라고 해서 이제 짧게 나왔어. 짧게 나온 거는 아까 코세 로도쇼를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복지부겠죠. 복지부. 코로쇼와 칸센 호세구 타메 마스크 또 테아라이오 테테 시테 호시 또 요비카케테 이마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코로쇼와 복지부는 칸센 요 단어도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기억합니다. 뭐예요? 감염을 후세구 타메. 자, 후세구라는 동사도 기억합니다. 뭐예요? 예방하다, 막다, 방지하다는 뜻이요. 후세구 타메. 여기서 타메는 뭐예요?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타메 또는 타메니라고 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하기 때문에라고도 해석이 돼요. 타메는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해석하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위에서 맞네요. 그래서 복지부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마스크와 테아라이가 뭐예요? 화장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테아라이라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쓰지만 테아라이는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손을 씻다요. 손 씻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화장실 아닙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를 테테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테테이는 뭐예요? 철저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테이 시테 호시.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호시는 뭐냐면 여러분 이윤서 활용이죠. 그냥 원하다, 갖고 싶다라는 뜻인데 독해에서든 뉴스에서든 때 호시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때 호시랑 같은 말이 뭐냐면 때 모라이타이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때 모라이타이도 뭐예요?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러겠죠. 뭐뭐 해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 했으면 좋겠다. 또 요비카케테이마스 라고 했어요. 또 요비카케테이마스. 요비카케로 이런 복합 동사도 중요하죠. 뭐예요? 호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호소하다. 그래서 뭘 호소하는 거예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스크랑 손 씻기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 짧은 뉴스지만 이 뉴스 안에도 정말 많은 문형과 그리고 단어들,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세세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ンフルエンザの先週1週間の患者数が過去最多を更新し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先月27日までの1週間に全国で報告されたインフルエンザの患者数は1医療機関あたり 57.09 人で、現在の方法で調査が始まった1999年以降最も多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厚労省は感染を防ぐためマスクと手洗いを徹底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ます。インフルエンザの先週1週間の患者数が過去最多を更新し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先月27日までの1週間に全国で報告されたインフルエンザの患者数は1医療機関あたり 57.09 人で、現在の方法で調査が始まった1999年以降最も多か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厚労省は感染を防ぐためマスクと手洗いを徹底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ます。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에 잘 들리시나요? 그쵸? 우리가 함께 이게 언어, 단어를 알아보고 나서 이제 들리면 조금 약간 잘 들리고 귀가 그냥 쫑긋하면서 여러분들 일본어 실력이 팍팍 느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저요. 자, 이렇게 간단하고 짧게나마 꾸준히 어학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나요? 우센세이보다 더 능력자, 일본어를 잘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저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우센세이는 더 다양한 일본어에 관련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일본 하면 우센세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뉴스 청취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저 오늘 제가 지금 말한 이 새빨간 거짓말, 이 새빨간이 무엇일까? 자, 여기 오늘 힌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그 일본 뉴스 기사가 내용이 뭐냐면 화재 현장에서 보도되는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진 않아요. 한 37초, 6초 정도 되는 기사인데 첫 번째 단어만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새빨간을 과연 뭐라고 할까요? 일본말로 새빨간은 마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카라고 해요. 자, 마카 여러분들 빨간색이면 원래 뭐예요? 우리 아카잖아요. 아카. 그쵸? 아카 또는 빨갛다 형용사로 하면 이제 아카이가 되는데, 자, 여기서 힌트는 뭐다? 새빨간. 그냥 빨강이 아니라 뭐다? 새빨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나 명사의 그 의미를 조금 더 강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라고 이때는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 또 하나 주의하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새하얗다. 새하얀. 그러면 뭐예요? 맛시로. 이건 변함이 없죠. 시로가 하얗다니까. 또 뭐 새까맣다 그러면 이제 마쿠로. 맞아요. 또는 완전 어둑어둑한 암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쿠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쿠라라고 하는데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할게요. 뭐냐면 띠딩 띠딩. 얘 뭐라고 읽을까요?
아오입니다. 그쵸? 파라타의 그 아오인데 여기서는 맛 아오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자, 발음은 편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맛 아카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카가 됐듯이 얘도 뭐라? 맛사오라고 읽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맛사오라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단어를 먼저 조금 알려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真っ赤な炎に包まれ住宅街に響き渡るサイレンの音。奈良県広陵町の住宅でも火災が発生。家全体から火が出ているようだと警察に通報がありました。火はおよそ2時間半後に消し止められましたが、木造2階建ての住宅が全焼し、1人の遺体が発見されました。この家に住む85歳の女性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て、警察は身元の確認を急いでいます。 자, 그러면 우리 한 소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이 뭐였어요? 우리 마카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우리 마카나 호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노, 자, 요거 중요합니다. 호노는 JLPT로 치면 N1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글자 읽기인데 화염이란 뜻입니다. 화염 또는 불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노니 쯔쯔마레라고 했습니다. 자, 쯔쯔무가 원형입니다. 기억합니다. 쯔쯔무는 뭐다? 싸다, 감싸다, 포장하다요. 그래서 포장을 하다, 물건을 싸다 할 때도 쯔쯔무가 되는데 호노니 쯔쯔마레루라고 해서 지금 수동이 돼 있죠. 이건 덩어리로 그냥 기억하세요. 호노니 쯔쯔마레루 뭐다? 불길에 쌓이다 라는 겁니다. 불길에 휩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호노우가 아니라 또 호노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자, 마카나 호노니 쯔쯔마레 라고 했어요. 새빨간 불길에 휩싸여서 주타크가이 기억합니다. 자, 주타크가이는 뭐예요? 우리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주택가 할 때 이 가짜 가이라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전미어입니다. 그렇죠? 전미어 주타크가이 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쇼땡가이 상점가 또는 여러분들 뭐 종로든 강남이든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치카가이 지하 상가를 일본어로는 뭐다? 치카가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주타크가이니 히비키 와타로 사이렌노 오토. 자, 히비쿠가 뭐죠? 우리 히비쿠는 울리다라는 뜻이요. 히비키 와타루는 뭐다? 울려 퍼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합동사네요. 그래서 주택가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의 소리인 거죠. 사이렌 뭐겠어요? 우리 소방차가 온 거겠죠. 불길에 휩싸였으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라켄 고려초노 주타크 데모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켄, 나라현이죠. 고려초 마을 이름입니다. 주타크 데모라고 했어요. 주택에서도 카사이가 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사이는 뭐죠? 우리 화재입니다. 화재가 핫세 기억합니다. 핫세 이것도 초금이에요. 뭐예요? 우리 발생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에全体から火が出ているようだと警察に通報がありました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全体から 뭐예요? 집 전체에서 불이 난 것 같다. 때 이루 요다 추측이죠. 경찰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희와 오요소 불은 오요소는 뭐예요? 우리 대략 약 다른 걸 바꿀 수 있죠. 뭐요? 야크 그냥 가셔도 돼요. 그래서 불은 대략 2시간 한고니 캐시토메라레마시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2시간 한 2시간 반이죠. 반 후에 자, 이것도 기억합니다. 캐시토메루가 뭐다? 캐스는 우선 지우다인데 끄다 되는데 캐시토메르는 뭐다? 불길을 잡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면 불길을 잡답니다. 또는 다른 의미로 소문등이 퍼지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수동이죠. 캐시토메라레마시다가 라고 했어요. 불은 대략 2시간 반 후에 불길이 잡혔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 불길이 잡혔지만 모쿠조우라고 읽습니다. 모쿠조 2階建ての 주택가 젠쇼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 여기도 좋은 단어 나오네요. 모쿠조는 뭐 목조죠. 자, 2階建て. 자, 다테 기억합니다. 원래 타테루라는 세우다 동사인데 여기서
다테라고 해서 명사로 기억하세요. 뭐뭐 다테는 어떤 집,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니카이 다테는 뭐예요? 2층 집, 2층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조 니카이 다테는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목조 2층 집 주택이 전소하여 전소 완전히 모두 불에 타버렸다라는 거죠. 젠쇼라고 읽습니다. 히토리노 이타이가 학겐사레마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토리노 이타이가 학겐사레마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나오네요. 자, 이타이 기억합니다. 자, 이타이는 여러분들 사실상 한자로는 유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사실 뉴스에는 거의 뭐라고 나와요? 시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체란 말도 일본에 있긴 있어요. 시타이라고는 하지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뉴스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체해서 쓰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들린다라는 겁니다. 시타이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해석을 해도 이타이라고 이 한자를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항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코노 이에니 스무 하치주 고사이노 조세노 유쿠에가 와카라나쿠 나tte 이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코노 이에니 스무. 자, 스무는 뭐 어렵지 않아요. 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보다 조사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라고 하면 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쓴데이마스 라고 해서 데를 쓰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틀립니다. 자, 이거는 규칙이에요. 스무 앞에는 조사보다 반드시 니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 쓴데이마스, 니 쓴데이마시다, 니 스미마시다 뭐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집에 사는 85세 여자의 자 행방입니다. 요 단어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 읽기죠. 여러분들 행방 자 요 한자만 보면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뭐 코라고 읽는다든가 틀립니다. 또는 어떤 분은 이키카타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키카타랑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키카타는 동사 마스형에 접속해서 카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키라는 히라가나 키가 나와줘야지 가는 방법의 이키카타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행방이라는 의미로 뭐라고 읽는다? 예외 읽기예요. 훈독으로 유쿠에라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유쿠에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유쿠에가 와카라나쿠 나tte 이때 자, 그러니까 85세 여성의 행방이 불투명해져 있는 거죠. 그쵸? 저 행방 불명이 된 거네. 그쵸? 자, 그럼 행방 불명은 뭘까 이건데 자, 불명은 어렵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유쿠의 불명 뭐예요? 우리 흠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흠에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센세가 한 가지 흥미로운 걸 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뭐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듯한 영화가 있어요. 좀 옛날 건데 뭐죠, 우리?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제목은 과연 일본어로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금 행방불명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 유쿠의 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센과니까 센또 치로노 유쿠의 흠에라고 하느냐? 자,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또 독특한데 여러분들 네이버 창 같은 데 치면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류인 거죠. 틀린 겁니다. 생가치로노 카미가쿠시라고 해야지 행방불명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가치로노 카미가쿠시라고 해야 합니다. 에? 카미가쿠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카미는 신이고 가쿠시는 숨김인데 신이 숨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카미가쿠시도 일본말로는 뭐다? 행방불명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유쿠의 흠의 요 단어는 행방불명이죠. 말 그대로 이거는 뉴스에는 요렇게 나올 겁니다. 진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잠적한다든가 없어지는 거 이거 뉴스, 기사, 실제 상황 이런 것들은 유쿠의 흠에라고 나오지만 자 지금 이 만화의 제목처럼 카미가쿠시 생가치로노 카미가쿠시라는 거는 뭐예요? 판타지죠. 판타지.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이가 사라진다든가 그쵸? 어떤 뭐 악기 같은 것들이 뭐 마법을 부려서 이렇게 쏙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전설과 같은 판타지
판타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유쿠의 흐메이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카미가쿠시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은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또는 어떤 이제 지어낸 이야기든 아니면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은 이제 카미가쿠시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때는 행방불명이라고 해석을 하되 유쿠의 흐메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맞나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세 여성의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묘연해져서 케이사스와 미모토노 가쿠닝 오 이소이데이마스 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네요. 케이사스와 경찰은,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미모토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미모토, 이거를 신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미모토가 무슨 뜻이다? 한자 그대로 해석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신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띠딩,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냐면 신문이라고 많이 읽어요. 자, 신문이라는 한자어로는 맞지만 얘를 뭐라고 읽는다? 미분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을 뭐라고 읽는다? 미분쇼라고 한다는 겁니다. 미분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일본어는 미분쇼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신원의 확인, 가크닝, 이소이데이마스 라고 되어 있죠. 이소구는 뭐다? 서두르다니까 서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 짧은 우리 뉴스지만 내용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배울 만한 단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우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真っ赤な炎に包まれ住宅街に響き渡るサイレンの音。奈良県広陵町の住宅でも火災が発生。家全体から火が出ているようだと警察に通報がありました。火はおよそ2時間半後に消し止められましたが、木造2階建ての住宅が全焼し、1人の遺体が発見されました。この家に住む85歳の女性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て、警察は身元の確認を急いでいます。 자, 자막을 보고 하니까 좀 편하죠. 그쵸? 저희가 그리고 지금 앞전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겠지만 이번에는 자막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真っ赤な炎に包まれ住宅街に響き渡るサイレンの音。奈良県広陵町の住宅でも火災が発生。家全体から火が出ているようだと警察に通報がありました。火はおよそ2時間半後に消し止められましたが、木造2階建ての住宅が全焼し、1人の遺体が発見されました。この家に住む85歳の女性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て、警察は身元の確認を急いでいます。 자, 어떠신가요?皆さん 잘 들리시나요? 우리 첫 번째 아예 정보가 없었을 때 들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잘 들리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학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반복 연습, 그리고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공부하는 게 정말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그럼 우센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일본 하면 우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뉴스 청취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본 뉴스 청취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공부하려는 이제 열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망의
3탄이 되겠습니다. 자, 3탄. 자, 이 뉴스 청취가 100탄이 가도록 우리 오센세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1분이 안 되는 한 40몇 초 정도 되는 뉴스를 한번 청취를 해볼 건데, 자, 뉴스 청취에 앞서서 오늘의 테마는 무엇이냐? 요즘에 조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죠. 뭐야, 우리 코로나19에 관한 일본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코로나19라고 해서 주큐라고 잘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신가타 코로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신가타 코로나 위루스라고 하던가. 그래서 신가타라고 하면 신가타는 뭐냐? 신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신가타 코로나 위루스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조금 달랐던 거는 우리는 확진자라고 하죠. 확진자, 걸리신 분들을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데, 일본은 확진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걸 씁니다. 칸센샤라고 해요. 다시 한번 칸센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감염자죠. 사실은 이 한자로만 보면 감염자라고는 하지만 우리말로 이제 해석할 때 그냥 확진자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칸센가 가크닝 사레마시다 이라고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칸센가 가크닝 사레마시다 라고. 이것도 직역을 해버리면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지만 우리말로 또 자연스럽게 하자면 확진되었습니다, 확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본격적으로 뉴스 청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가타 코로나에 관한 일본 뉴스입니다. 짤막한 거 40초짜리를 먼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오센세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越谷市によりますと、感染が確認されたのは市内に住む40代の夫婦と3人の子供の合わせて男女5人です。5人はおととい感染が確認された70代の女性と同居する息子夫婦家族です。70代の女性の濃厚接触者として PCR 検査をしたところ、昨日陽性が判明しました。夫婦と長女には一時症状がありましたが、次女と三女には症状が出ていません。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자,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듣기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우센스와 함께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렇죠? 코시가야시니 요리마스도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코시가야시는 사실 사이타마 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이타마 현의 안에 들어있는 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시가야시라고 사이타마 켄의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타마 켄노 코시가야시니 요리마스도, 니 요리마스도 기억합니다. 뭐뭐에 의하면 칸센가 가크닝 사레타노와, 자, 여기 나오네요. 저 칸센가 가크닝 사레타, 뭐예요? 우리 확진자 판명을 받은, 확진자가 된, 이런 거죠. 확진이 된 노와, 여기서 것은 3을 나타내는 것보다 대명사로 뒤에 뭐예요? 우리 확진을 받은 그 5명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시나이니 스무, 시내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누구? 연주다이노 후후도라고 되어 있어요. 40대의 부부와 3人の 코도모노 아와세테 단조 고닝 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40대 부부와 3명의 코도모 아이죠. 자, 여기서 아와세테도 기억합니다. 아와세테 여러분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와세테 여기서는 합해서 라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라는 뉘앙스로 합해서 어떻게? 단조 남녀 5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렇죠? 40대 부부 2명과 자녀 3명이니까 5명 확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고닝와 5명은 오토토이 간센가 카크닝 사레타 70代の 조세도 도쿄스루 무스코 후후 가족 데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닝와 5명은 이 확진을 받은 5명은 오토토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토토이랑 오토토시랑 많이 헷갈려요. 자, 오토토이는 뭐죠? 우리 엊그제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엊그제요. 자, 그런데 오토토시는 뭐예요? 그거는
재작년이란 뜻이죠. 그죠? 재작년이라는 뜻. 그래서 요거 차이 구분합니다. 자, 요 단어 중요합니다. 자, 노교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동거죠. 자, 우리 한자로 보면 동거인데, 자, 동거하는 무스코 아들 부부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센세가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거라는 단어 하면 한국에서는 딱 동거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남녀 사이에 같이 사는 거를 많이 조금 이미지가 떠오르죠.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미지인데, 자,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은 이 도쿄라고 해서 동거라는 말을 흔하게 회화에서도 쓰는데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와타시와 뭐 이모토도 도쿄시테마스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이모토가 뭐죠? 우리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토모다치도 도쿄시테마스 이렇게 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같이 산다는 의미로 도쿄라는 거 동거라고 일본은 쓰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처럼 남녀가 함께 동거, 사랑해서 함께 산다, 그 동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 단어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도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도세라고 해서 도세이는 여러분들 한자로 봤을 때는 동서라는 뜻이에요. 동서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의미는 뭐다? 남녀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동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代の女性の라고 되어 있어요. 자, 70대 여성의 노코 세식샤. 자, 이거 기억합니다. 노코는 뭐예요? 우리 한자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죠? 요거는 이제 JLPT N2, N1에 나올 수 있는 한자들. 저 시험에도 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농후라는 한자예요. 자, 농후 접촉 자라고 되어 있는데, 농후 접촉자, 노코 세식샤를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농후 접촉자라는 거. 여기서 농자는 뭐예요? 진할 농자입니다. 아주 깊이 진하게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그냥 밀접 접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코 세식샤 토시테라고 했어요. 토시테 기억합니다. 명사 뒤에 토시테는 뭐예요? 뭐뭐로서라고 해석을 하죠. PCR 켄사오 시타토코로라고 했어요. PCR 검사를 자 시타토코로, 자 요것도 문형입니다. 중요합니다. 제일 밑에 N2 문형 중에 하나인데 동사의 따형이죠. 시타에 따 플러스 토코로 하면 뭐뭐 했더니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뭐 했더니. 자, 요거는 회화에서, 요거는 조금 문어체고요. 회화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뉘앙스로 쓰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CR 켄사오 시따라, 그냥 따라 형태 쓰셔도 돼요. 따라 형태가 가정의 뭐뭐 라면이라고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뭐 했더니 라고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CR 켄사오 시따라 회화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문어체니까 PCR 켄사오 시타토코로 뭐뭐 했더니 키노 요세가 판명시마시다. 어제 양성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농후 접촉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농후 접촉자, 이 농자를 좀 어렵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농자의 삼수변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요. 자, 이거 뭐죠, 우리? 농가할 때 이 농자잖아요. 그죠? 농촌할 때. 자, 이때도 농이라고 발음 한국말은 똑같기 때문에 읽는 거는 뭐다? 노우라고 읽어요. 그래서 농촌보다 노선. 농가는 노가. 그렇죠? 농민은 노민. 농약은 노약. 그죠? 농산물은 뭐다? 노산부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삼수변만 붙은 게 뭐다? 띵! 짙을 롱자가 된 겁니다. 자, 짙을 롱자가 돼서 얘도 음동은 읽는 건 똑같아요. 한자가 비슷한 것들, 그리고 우리말과 같으면 읽는 것도 흡사하다. 똑같은 경우가 많다. 이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노라고 읽어서 이번에는 농후 지나다. 노코, 그죠? 농축은 뭐겠어요? 노슈쿠, 그죠? 자, 그 다음에 농밀까지 갈까요? 노미츠까지 갑니다. 자, 지금 노코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CF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후한
치즈 맛,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한 치즈 맛이란 뜻이에요. 진한 치즈 맛. 자,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 진하다라는 형용사 있죠. 진하다. 이건 뭐예요, 우리? 띠링. 그쵸, 이 한자를 씁니다. 뭐예요? 코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코이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좀 진하지 않아? 이 커피 너무 진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회화에서도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 코코나이?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저 또 코코나이?이라고 하면 좀 진하지 않아?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연하다 이런 거, 이 단어는 되게 잘 알아요. 우스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데 이 반대말이죠. 이 진하다 코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것도 JLPT N2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훈독으로는 읽을 때보다 코이라고 읽고 음독은 노라고 읽어서 진할 농자. 삼수변을 빼면 뭐다? 농촌할 때 노. 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후 또 초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부와 장녀에게는 초조, 장녀죠. 첫째 딸이란 뜻입니다. 이찌지 쇼조가 아리마시다가 라고 했어요. 이찌지는 일시 한때란 뜻이죠. 그죠? 쇼조는 뭐예요? 증상이 있었습니다만. 지조는 뭐야? 우리 차녀니까 둘째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만 셋인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지조 또 산조니와 둘째와 셋째 딸에게는 쇼조가 데테이마생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데테이마생. 자, 요거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미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진행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증상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하츠네츠죠. 그렇죠? 하츠네츠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발열이라는 증상, 요 하츠네츠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센세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는 자막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越谷市によりますと、感染が確認されたのは市内に住む40代の夫婦と3人の子供の合わせて男女5人です。5人はおととい感染が確認された70代の女性と同居する息子夫婦家族です。70代の女性の濃厚接触者として PCR 検査をしたところ、昨日陽性が判明しました。夫婦と長女には一時症状がありましたが、次女と三女には症状が出ていません。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엔 처음처럼 자막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越谷市によりますと、感染が確認されたのは市内に住む40代の夫婦と3人の子供の合わせて男女5人です。5人はおととい感染が確認された70代の女性と同居する息子夫婦家族です。70代の女性の濃厚接触者として PCR 検査をしたところ、昨日陽性が判明しました。夫婦と長女には一時症状がありましたが、次女と三女には症状が出ていません。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자, 잘 들리시나요? 자, 오센세가 이렇게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청취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뭐 처음부터 잘 들렸던 것처럼 귀가 쫑긋 들리지 않으시나요? 좀 약간 무리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청취 실력이, 일본어 청취 실력이 아주 쭉쭉 향상되는 그날까지 오센세가 열심히 뉴스 청취를 가지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정말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주의하시고 빨리 사라지고 아주 소멸되는 그날이 오기를 오센세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도 혹시라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오센세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하면 우스세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본 뉴스 정치 사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청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근데 사실 35초짜리로 조금 짤막한 뉴스였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좀 가장 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무조건 1분 미만으로는 하지만 오늘 한 50초가 좀 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테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의 테마는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종종 이제 발생해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세계 각국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가 그제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사전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주운전은 뭐라고 하느냐? 자, 음주운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인슈운전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 인슈운전, 음주운전이죠. 그대로 말 그대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이외에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이 청취에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슈키 오비 운전이라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다시 한번 슈키 오비 운전 이라는 단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슈키 오비 운전은 뭐냐면 취기가 있는 운전인 거예요. 풀이를 하자면. 그러니까 곧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뉴스에 조금 약간 독특한 여러분들 조금 듣기 애매한 단어가 나오는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바이크는 무엇인지 바이크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겐츠키 바이크라는 게 나와요. 겐츠키 바이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동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죠? 겐츠키 바이크입니다. 다시 한번 겐츠키 바이크. 자, 요것도 핵심 단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유스구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했으니까 뭐 타이호 호 짧아요. 타이호는 뭐죠? 우리 체포고. 자, 요기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기샤는 뭐야? 우리 용의자 또는 용의 어떤 혐의를 나타낼 때도 요기라고 한다라는 요런 단어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우센세가 하나하나 꼼꼼히 또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음성만 한번 들어볼게요. 50초 정도 되는 음성입니다. 자, 한번 듣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昨日の夜、東京中央区の路上で原付バイクに乗っていた男性がダンプカーにはねられて死亡しました。警視庁はダンプカーの運転手を酒気帯び運転の疑いで現行犯逮捕し、ひき逃げの容疑でも捜査しています。警視庁によりますと、昨日午後11時40分ごろ、中央区築地の都道で原付バイクを運転していた22歳の男性がダンプカーにはねられてその後死亡しました。ダンプカーは原付バイクを引きずったまま逃走し、500メートルほど先の路上で警察官から職務質問を受けました。運転手の青木啓太容疑者は呼気から基準値を上回るアルコールが検出されたため酒気帯び運転の疑いで現行犯逮捕されました。青木容疑者はバイクをはねたことに間違いないと話していて、警視庁はひき逃げ容疑についても捜査しています。 자, 그럼 한 문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노 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도쿄 추오쿠노 로조데라고 되어 있는데 도쿄죠. 추오쿠 그 도쿄 안에 있는 중앙구예요. 추오라는 단어는 참고로 우리 JLPT 단어 시험에도 많이 예전에 기출됐던 단어입니다. 추오라고 있는다, 중앙을. 자, 그 다음에 노상에서라는 거는 길 위에서란 뜻이죠. 자, 이
노상도 있는 거 기억합니다. 로가 짧아요. 로우 아닙니다. 로조대라고 해서 길 위에서 노상에서 자, 요게 제가 첫 번째 정보를 드린 거죠. 자, 겐즈키 바이크니 노tte 있다 단세이가 단프카니 하네라레테 시보시마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겐츠키 바이크. 자, 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겐츠키 바이크는 뭐다? 디딩. 전동 오토바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쵸? 디딩. 요 오토바이를 나타냅니다. 그쵸? 자, 이 오토바이에 하네라레떼. 자, 요거 단어 기억합니다. 하네루라는 동사가 원래 원형이에요. 하네루는 뭐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네라레떼는 뭐예요? 치다라는 거죠. 치다. 수동으로 갑니다. 치여서 시보시마시다. 뭐죠? 우리 사망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성이 덤프 트럭이죠. 덤프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케이시조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시조 하면은 여러분들 경시청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보면 해석을 가능한데 우리말은 그냥 경찰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본은 경시청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우리는 경찰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프카노 운텐쇼 슈키오비 운텐노 오타가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드린 단어 나왔네요. 덤프카. 자, 덤프트럭의 운전수를 슈키오비 운텐. 뭐였죠? 우리 음주운전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우타가이데 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우타가이 이거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건데 우타가오는 원래 뭐예요? 의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사로 정말 자주 쓰이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 사고에 여기서 우타가이는 무슨 뜻이다? 혐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혐의라고 기억하십시오. 의심이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혐의로 겐코한 타이호시라고 돼 있어요. 겐코한 뭐겠어요? 우리 현행범 타이호 호 짧아요. 체포하여 히키니게노 요기데모 소사시테이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키니게 요거 단어도 기억합니다. 명사예요. 뺑소니입니다. 뺑소니 용의 또는 이 용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혐의라고 해석하셔도 좋아요. 이것도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런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케시조 니 요리마스도. 자, 니 요리마스도는 정말 단골 멘트입니다. 뭐뭇에 의하면이죠. 자, 경찰에 의하면 키노 고고 어제 오후 주 이치지 40분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시간은 기초 일본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바로바로 머리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나 그럴 때 이제 청취 같은 데 나오면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초지만 많이 모르니까 조금 반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하면서 기억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키노 고고 11시 40분 고로라고 했어요. 11시 40분쯤이죠. 추쿠라고 됐어요. 중앙구 츠키시노. 츠키시, 여기서 츠키시는 그냥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구에 있는 지역 이름. 츠키지의 토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도라는 단어는 도쿄토의 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로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도로에서요. 중앙구 츠키지 도로에서 자, 겐츠키 바이크 운텐시테 있다 22歳の 男性가 단프칸이 하네라레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동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22살의 남성이 덤프카에 치여서죠. 하네라레떼 다시 나오네요. 치여서 손오고 그 후에 어떻게 시보시마시다. 사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경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덤프카와 라고 됐어요. 덤프 트럭은 겐츠키 바이크 오라고 됐어요. 전동 오토바이를 히키즈타 마마 토소시라고 됐습니다. 히키즈타 마마, 히키즈루라는 동사 기억합니다. 질질 끌다요. 질질 그러니까 끌고 간 채로죠. 따 플러스 마마, 이것도 문형이죠. 뭐예요? 뭐뭐한 채로죠. 질질 끈 채로예요. 그러니까 이 덤프트럭이 어때요? 음주운전으로 이 바이크, 오토바이를 치고 나서 질질 그거를 친지도 잘 확실히 몰랐는지 뭔지 모르겠죠. 사실은
질질 끈 채로 어떻게 토소시 토소 단어도 기억합니다. 뭐예요 우리? 도주하여 500mほど 사키노 로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m 정도 앞 길 위에서 그 500m 정도 간 거죠. 그 정도 앞에 노상에서 어떻게 케이사스관까라 쇼쿠무 시스몽을 오키마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사스관까라 경찰관으로부터 어떻게요? 쇼쿠무 시스몽을 오키마시다. 오케이, 자, 요 단어도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쇼쿠무 시스몽을 오키마시다. 이게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쇼쿠무 시스몽이 한자만 보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직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굳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불시 검문을 뜻하는 겁니다. 이 쇼쿠무 시스몽은 불시 검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이 사람이 또는 이 차가 범인이다 하면서 쫓아가서 딱 잡는 게 아니라 왠지 뭔가 의심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검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가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불시 검문에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겠어요? 그 오토바이를 질질 끌고 가고 있고 뭐 이상하니까 왠지. 그래서 불시 검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말로 뭐라고 한다? 쇼쿠무 시스몽 오키마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운텐슈노 아오키 케이타 요기샤와 라고 되어 있어요. 운텐슈노 할 때 이 노는 여러분들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동격의 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격의 노는 뭐다? 운전수인 아오키 케이타 용의자는 이건 거예요. 운전수랑 아오키 케이타 용의자는 어때요?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해서 해석은 뭐뭐인이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노라고 해서 뭐뭐의라고 무조건 해석하시면 어색하고, 이런 거 JPT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노의 용법인가라는 거 찾는 것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수인 아오키 케이타 용의자 53세는 코키 까라, 코키 짧아요. 코키, 이거는 그냥 날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잡히면은 음주운전 측정하면서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날숨이 날숨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기준치오 우아마와루 아르코르가 캔슈스 사레타 타메 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치를 우아마와루 동사도 기억합니다. 자, 요거 우에마와루라고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우와마와루입니다. 윗돌다, 상위하다요. 그런데 반대로 밑돌다는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시타마와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시타마와루요. 그런데 윗돌다, 상회하다만 우와마르라고 발음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치를 호흡을 불었는데 기준치를 윗도는 알코올이 캔슈스 사레타 탐에 검출되었기. 자, 탐에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니가 생략된 경우잖아요. 그죠? 탐에 니인데 니가 생략되는 경우인데, 탐에 하면 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만 해석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좀 인식이 좀 세게 박혀있죠. 탐에니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도 해석이 정말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의 긍정적이 아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거죠. 타메니, 니 생략됐고요. 슈키호비 운텐노 오타가이데 겐코한 타이호 사리마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거죠.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장 볼게요. 자, 아오키 요기샤와 라고 되어 있어요. 아오키 용의자는 바이크を跳ねたことに間違いないと話していて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의자가 직접 자기가 얘기하는 거네요. 오토바이를 어떻게 跳ねたことに친 사실을 어떻게 間違いない 이건 뭐야? 틀림없다. 니 마찌가이나이, 니 찌가이나이. 무슨 뜻이다? 이것도 문형 중에 하나예요. 뭐뭐함이 틀림없다 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본인이 실토를 한 거네요. 그죠? 아오키 용의자는 오토바이를 친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어서 케이시조와 경찰은 히키니게 요기니 쓰이테모 소사시테이마스 라고 돼 있어요. 경찰은 뭐라고요? 뺑소니 용의에 대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불식 업무를 통해서 뭐야 저차 뭔가 수상한데 하면서 저기 잠깐 멈추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불식 업무를 했죠. 해가지고 그냥 음주운전 측정만 한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 사람 뭐야 음주운전했잖아 체포해 해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뺑소니 범인도 된 거죠. 그 500m 전에 그 오토바이 치고 달아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그래서 뺑소니까지 지금 혐의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운전에 대한 이제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 사건에 대해서 단어 몇 가지만 조금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은 첫 번째 인슈운전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 그대로 음주운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청취에 나오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이것도 기억합니다. 슈키오비 운전. 치키를 뛴 운전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음주운전. 또는 요빠라이 운전 하셔도 돼요. 그냥 취한 운전. 그죠? 또는 사케요이 운전.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말투만 다를 뿐. 사케요이 운전. 이것도 취한 운전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4가지나 여러분들 일본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 말고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한데 그냥 막 졸면서 달린 거예요. 그러면 뭐요? 졸음운전이라고 하죠. 자, 졸음운전은 또 뭐라고 할까요? 이네무리 운전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이네무리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졸음운전, 이네무리가 이제 졸다거든요. 그래서 이네무리 운전.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사건의 운전, 난폭한 운전, 보복 운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도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그래서 난폭 운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보복 운전이잖아요. 그렇죠? 보복 운전. 무리하게 막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 막 다시 보복하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법에 금지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죠? 그것도 일본에서도 아주 크게 벌을 주고 있는데, 자, 보복 운전은 그럼 뭐다? 아오리 운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오리 운전. 아오리 운전이라고 한다. 이 단어도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뉴스 청취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단어들이 어렵지만, 자, 우선생 하나씩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막을 넣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昨日の夜、東京中央区の路上で原付バイクに乗っていた男性がダンプカーにはねられて死亡しました。警視庁はダンプカーの運転手を酒気帯び運転の疑いで現行犯逮捕し、ひき逃げの容疑でも捜査しています。警視庁によりますと、昨日午後11時40分ごろ、中央区築地の都道で原付バイクを運転していた22歳の男性がダンプカーにはねられてその後死亡しました。ダンプカーは原付バイクを引きずったまま逃走し、500メートルほど先の路上で警察官から職務質問を受けました。運転手の青木啓太容疑者は、呼気から基準値を上回るアルコールが検出されたため、酒気帯び運転の疑いで現行犯逮捕されました。青木容疑者はバイクをはねたことに間違いないと話していて、警視庁はひき逃げ容疑についても捜査しています。 자, 어떠셨나요? 우리 자막을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처음엔 정말 빠르게 들렸던 것이 이제 조금 괜찮으셨나요? 자막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빠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쓰면서 또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는 조금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듣기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어떤 언어든 이제 전화 일본어, 전화 영어 이런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듣기만 하는 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사실. 자,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막 없이 한번 통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昨日の夜、東京中央区の路上で原付バイクに乗っていた男性がダンプカーにはねられて死亡しました。警視庁はダンプカーの運転手を酒気帯び運転の疑いで現行犯逮捕し、ひき逃げの容疑でも捜査しています。警視庁によりますと、昨日午後11時40分ごろ、中央区築地の都道で
原付バイクを運転していた22歳の男性がダンプカーにはねられてその後死亡しました。ダンプカーは原付バイクを引きずったまま逃走し、500メートルほど先の路上で警察官から職務質問を受けました。運転手の青木啓太容疑者は呼気から基準値を上回るアルコールが検出されたため、酒気帯び運転の疑いで現行犯逮捕されました。青木容疑者はバイクをはねたことに間違いないと話していて、警視庁はひき逃げ容疑についても捜査しています。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자막 없이 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 뉴스 같은 건 사실 조금 어렵지만 반복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왔던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쌓일수록 나중에 그게 실력이 되고 다른 뉴스를 들어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우센세이가 열심히 더 많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 자, 그럼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우센세이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